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1억 원대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사건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습니다. 자, 이 재판부는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인데요. 자,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역시 이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에게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생겼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소식 잠시 후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지난달 초였죠.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이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측이 어떤 이유에서 재배당을 요청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재명이 의견서를 낸 지지난달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고려해 본다면 공범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해서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화영은 지난 6월 불법 대북 송금 및 쌍방울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에 있었고, 대북 송금과 관련한 추가 혐의로 이재명과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이지요. 제2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사건 당사자인 때 등과 더불어서 전심 재판에 관여한 때를 제척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1심 판사가 2심 재판을 하는 경우 등에 자기가 내린 판단에 영향을 받아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건태 의원의 개정안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경우도 전심 관여처럼 제척 사유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만일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한다는 부칙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재판에 적용이 된다면 신진우 부장판사를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방탄 입법이란 비판이 즉각 제기됐었습니다. 공범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배제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도 반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도 적을 것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서 설명해드린 법 개정 시도와 이재명 측의 재배당 신청 등은 이화영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두렵다, 반드시 심판사는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인데요. 앞서 이재명 측은 지난 7월 1일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런 신청도 낸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수원지법이 아닌 대장동, 백현동 등 사건이 있는 중앙지법에서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런 취지였는데 결국 이것도 신진우 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기각이 됐었지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에게 또 커다란 악재가 생겼습니다. 최근 기소된 이재명의 1억 원대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사건이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자, 오늘 수원지법은 4개 합의부 중 자동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면 이재명에게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악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인데다가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역시 이 재판부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에게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경기도 법카 사건까지 이 재판부가 맡게 됐으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이재명에게 새로운 악재가 생긴 듯합니다. 이처럼 같은 재판부가 이재명 사건 2개를 맡게 되면서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설명대로 4개 합의부 중 자동 배당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세울 논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신 부장판사는 내년 2월 정기 인사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재명에 대한 선고를 내릴 수 있게 될지는 좀 유동적입니다. 이 점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잡한 사건들과는 다르게 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혹 사건은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에게는 정말 큰 악재입니다. 전직 경기도지사 아내가 즉 김혜경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유죄 판결을 받았지요.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와 식사를 하고 음식값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계산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바로 이어 검찰은 이재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법인카드 유용 액수가 1억 원이 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김혜경은 기소 유예됐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죄가 아니라는 것이고 총책임자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라는 것이죠.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가의 관용차에서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에 이르기까지 유용 품목의 범위와 다양성이 상상을 뛰어넘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민 상식선에서 동떨어진 그들만의 세상에서 조직적으로 공공의 돈을 지네들 돈처럼 여기고 품목, 불문, 수시로 카드를 긁어댔다는 것인데 이걸 좋게 볼 국민들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들입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용서를 할까 말까인데 아무런 반성도 뉘우침도 없이 정권과 검찰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이 더 괘씸한 게 아랫사람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인카드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게 지난 대선 때였는데 그때 이재명이 사과를 한답시고 한다는 말이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네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부하 직원 배소연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인카드 불법 사용 사실을 전혀 나는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는데 배소연이 지 멋대로 했다는 그런 해명이었죠. 전적으로 부하 직원 잘못이지만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불찰에 대해서 감독 책임만 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배소연이 누구입니까? 이재명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배 씨를 성남시 공무원,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사적 채용했고 이후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 신분이 됐는데도 배 씨는 10년 넘게 김혜경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한 사적 도움을 넘어서는 것인데 이런 배소연이 경기도청 5개 부서 법인카드 여러 장으로 결제한 초밥, 쇠고기, 샌드위치 30인분 등 음식을 이재명 자택으로 수시로 배달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돈으로 이 많은 음식을 결제했는지 확인조차 안 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저 악랄함, 이것에 대한 단죄가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더군다나 이재명은 대선 후보 시절 지가 대통령이 될 줄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선거 후에라도 져야 할 책임은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